나의 스피치에 리듬감을 불어넣어서 사람들이 우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바로 강조법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강조법의 본질은 리듬감이 아니라 강조죠. 안녕하세요. 언밸런스 명쌤입니다. 이 단조로운 나의 스피치에 혹은 너무 세서 이 과한 스피치에 리듬감을 불어넣는 방법 중에 하나로 강조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강조법의 본질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 키워드를 강조하는 거겠죠.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핵심 키워드, 키메시지를 강조하면서 내가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보다 더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스킬적인 부분에 지나치게 매료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겨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바로 그런 점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강조법 200% 활용하기.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요령이 없어서 스킬만 남발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강조라는 건요, 어떤 부분을 특별히 강하게 주장하거나 두드러지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부분만 돋보여야 하는데 남발되고 있는 강조로 오히려 그런 효과가 무색해지는 거죠. 자, 여기 문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거 뭐가 중요한 걸까요? 이것처럼 스킬적인 부분에 지나치게 매료되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걸 할 때마다 자꾸 스킬적으로 접근하게 되고 그걸 지나치게 남발하게 돼요. 그러면 이 강조법 도대체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으냐? 네, 강조는요, 한 문장에 하나, 많아도 2개면 충분합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문장을요, 먼저 첫 번째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5가지 강조법을 최대한 정성껏 모든 단어에 넣어서 한번 활용을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요, 제가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에서만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변명 중에서 가장 어리석고 못난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라는 변명입니다. 변명 중에서 가장 어리석고 못난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라는 변명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엔 어떠신가요? 저의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아마 후자의 문장이 보다 자연스럽게 들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의 맥락도 보다 잘 전달된다고 느끼셨을 거고요. 이것처럼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도 지나치게 먹으면 해롭듯이 강조법도 필요한 만큼만 적당히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문장에 1~2개면 충분해요. 자, 그러면 어디를 강조하는 게 좋을까요? 같은 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참 다르게 느껴지죠? 그렇죠? 그런데 강조법도 역시 그렇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강조하냐에 따라서 그 말의 뉘앙스가 다르게 느껴지죠. 제가 조금 어거지로 끼워 맞히는 느낌을 드릴 수 있겠지만 한번 들으면서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예를 들어 지금 위에 보여드린 이 문장을 제가 각 단어별로 한번 강조를 해볼게요.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철수를 절대로 때리지 않았어요. 내가 안 때렸고 제가 때렸어요. 나는 철수를 절대로 때리진 않았어요. 그 옆에 있는 민수는 조금 내가 때렸어요. 나는 철수를 절대로 때리지 않았어요. 아우, 답답해 죽겠네. 억울해요. 나는 철수를 절대로 때리지 않았어요. 조금 놀리긴 했지. 조금 억지인가요? 그런데 마냥 억지라고만 들리진 않으실 거예요. 제 말에 조금은 공감이 되실 거라는 말이죠. 이것처럼 내가 어떤 말을 상대방에게 하고 있는데 그 말을 상대방이 다른 뉘앙스로 알아들었다? 물론 상대방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내가 말을 함에 있어서 어디를 어떻게 전달했는지에 따라서 상대방이 느끼기에도 전혀 다른 뉘앙스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한다면 이런 강조법을 핵심 키워드, 핵심 키메시지에 적절히 활용해야겠죠. 그럼 이번엔 다른 문장으로 한번 같이 연습해 보시죠. 자, 이 문장도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를 강조하냐에 따라서 그 뉘앙스가 전혀 다르게 전달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디를 강조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각각 강조를 아까처럼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뉘앙스와 비슷한지, 그런 포인트가 유사한지 한번 체크해 보시죠.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신의 영악함을 감출 수 없는 자는 바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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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라면 어디를 어떻게 강조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죠. 강조법을 잘 활용하고 싶다면 어디를 강조해야 될까요? 핵심 키워드, 키메시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문장은요. 오현호님의 원하는 걸 이루고 싶다면 이라는 세바시의 강연의 일부분을 제가 대본화했습니다. 이 문장을 통해서 어디를 어떻게 강조할 것인지 연습해 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강조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어디를 어떻게 강조하는지 들어보시고 비교해 보시면서 연습하는 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고 구본영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삶을 관조와 관찰로 대체하지 마라. 두 명이 있어요.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다면 저는 무조건 제가 합니다. 10명이 있어도 누군가 한 명이 해야 한다면 저는 제가 해요. 100명, 1000명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때는 귀찮아요. 하기 싫고. 그런데 제가 하면 기회가 온다는 걸 저는 알아요. 저는 인생은 승부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할 때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승부에서 항상 이길 수 있는 방법의 하나는 저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배우는 게 느린 사람들, 가장 좋은 방법이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 기회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남들이 안 하려는 거 할 때 기회가 생긴다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 보면서 연습하시기 참 쉽지 않죠. 그런데 따로 연습하기 힘들잖아요. 제 영상 틀어놓으시고 저랑 함께 이렇게 연습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훈련 영상들 많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커피 한 잔보다 가치가 있었다면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In case I don't see ya, good afternoon, good evening, and good night. 안녕.